네, 반갑습니다. 11월 28일 일요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일요일이고요. 자, 이제는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내일부터는 이제 12월이라고 봐야 되겠죠. 11월 말이지만 12월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새로운 연말 마지막 장세 랠리의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토요일 푹 쉬셨을 테니까 일요일날 좀 힘내가지고 마지막 휴일을 즐기면서 자, 종목 진단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 진단은요,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비덴트와 다날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두산중공업과 시젠,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은 현대차와 카카오 총 6종목입니다. 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좀 대응하기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준비성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종목들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덴트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비덴트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빗썸을 인수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빗썸 지분을 계속 인수하겠다. 물론 지금도 빗썸 지분이 좀 있어요. 빗썸 지분이 있는데 더 많이 사들여 가지고 아예 그냥 내가 최고로 이제 이 든든한 주주 역할을 하겠다, 뭐 그런 식의 모양새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한 부분들은 뭐 인기가 좀 식을 줄 알았는데 계속 식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죠. 거래 계속 활발하게 되고 있고, 이 거래소 쪽에 대한 부분들 이익금이 또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죠. 그래서 이 빗썸 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매수를 하게 돼버리면 이 비덴트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 또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 거래소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전체적인 어떤 시장 성장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종목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비덴트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 뭐라고 할까, 이 빗썸 인수를 하기 위한 그런 뭐 유상증자라든지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냄새가 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투자 유치도 받고 삼자 배정 유상증자도 하고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보통 전환사채 발행한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전환사채 발행의 목적이 뭐냐? 빗썸 홀딩스의 지분을 확보하는 그 자금으로 쓰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오히려 더 강한 그런 기대감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뭐 그런 구도로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보시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이것 하나만으로의 어떤 기대감으로서도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역시 뭐 최대주주라고 불려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독자 체제로 가겠다, 나 혼자 다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덴트가 그래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내용은 이제 뭐 코인과 관련된 이 가상화폐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주목을 받게 된다면 비덴트의 주가는 더 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활발해진다거나 코인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거기서 걷어들인 이득이 더 많이 커질 것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 본다라면 추세가 지금 가파르게 하는 것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 코인 시장 쪽에서 뭔가 안 좋은 바람이 분다라든지 뭐 규제가 나온다든지 코인 가격이 폭락했다든지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게 되면 주가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항상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추세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홀딩하시는 게 가장 맞는 전략이고요. 최근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테마주들이나 개별주적인 움직임들이 강하게 움직임을 받고 있는 것은 뭐 그래도 그나마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수익을 계속 즐기시면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난다 싶을 때는 5일선 기준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이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하루 이틀 빠진다고 해가지고 굳이 추세가 꺾였다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 굳이 5일선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짧게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5일선 기준으로 뭐 종가 기준에서 이제 이탈했다라고 생각된다면 매도 의견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를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뭐 큰 문제 없어 보이죠. 그래서 추세 따라가는 매매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핫한 종목이 있어요. 다날입니다. 다날.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네, 부분이에요. 메타버스랑 뭐 결제 회사랑 뭔 상관이야라고 되어 있는데 메타버스 싸이월드, 네, 싸이월드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인 싸이월드의 결제 서비스 이런 식으로 연결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요 내용들은 이제 긍정적인 그런 포지션들이 좀 있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지금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NFT 뭐 등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열사인 다날 엔터테인먼트가 NFT 기술 기반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 이것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다가 NFT까지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라 지금 이게 지금 미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고 핫한 테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냥 단순한 결제 회사인 줄 알았는데 메타버스하고 NFT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힘입어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전자결제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서 수익성이 좀 높아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지금 또 뭐 위드 코로나니 뭐 등등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의 어떤 주가 변동성이 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실망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얘는 그래도 다른 그런 결제 관련주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테마까지 등에 업어가지고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경계를 좀 해야 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괜찮다 생각됩니다. 신규 매수는 지금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지지라인 때는 14,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00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것이 단기적 차익 실현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볼게요. 두산중공업 장 종료 후에 나쁜 악재가 나타났어요. 전혀 문제 없어 보여요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유상증자 악재가 나왔어요. 유상증자가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 유상증자 이 공시가 언제 나왔냐면 장이 끝나고 나서 보통 이런 것들 이제 올빼미 공시라고 하는데 올빼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시간의 거래까지 다 끝나고 나서 완전 간밤에 나타나서 아예 아무런 대응이 없이 그냥 나타나는 공시고 요거는 시간 외 거래가 끝나고 나서 나타나는 악재이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싸가지 없는 악재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악재예요. 네, 유상증자 그것도 규모가 1조 5천억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12조밖에 안 되잖아요. 12조인데 1조 5천억이 유상증자한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주가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어디다 돈을 쓸 거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자금을 수혈받은 다음에 이제 채무를 좀 갚고 수소 터빈 해상 풍력이나 소형 모듈 원전 등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운용자금, 즉 채무를 갚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좀 갖다 붙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데 요즘에 이제 친환경 쪽에 대한 부분들은 그다지 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기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갔죠. 뒤로 쏙 들어갔어요. 바이든 요즘에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한참 뛰어오를 때는 괜찮았었는데 살짝 들어가 있는 거라 조금은 답답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한 부분에서의 이슈는 당연히 남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유상증자 어떻게 할 것인가 급락이 좀 예상이 되죠. 재수없으면 점하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덩치가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점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10% 넘는 급락세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아침에 주가가 확 하고 떨어져 있다라면 여기서 뭐 더 할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 15% 이상 이렇게 20%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만한 부분이 없고요. 매도 물량이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생각지 못했었던 그런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이기 때문에 일단 막고 시작하는 거죠. 막고 시작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팔아버릴까요? 아니면 놔둘까요? 근데 일단 얻어 맞아버렸다라면 매도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어차피 시장 자체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핑계 삼아서 그냥 들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상증자는 악재예요. 그리고 한 방으로 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하락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1, 2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떨어지고 나면 거의 대부분 거기가 저점을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상증자는 악재로서 주가가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친환경 쪽에서 그래도 원전
이런 쪽 관련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조금 기대를 걸어보는 부분이 뭐 하한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조금 잘 버텨서 뭐 마이너스 한 10% 정도 수준에서 잘 마무리되면 오히려 주가가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좋게 볼 수가 없겠고요. 매도 시점도 좀 놓쳐버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잘라낸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5% 이상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시작하면은 오히려 매도보다는 그냥 LI 버티자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유상증자 악재로 인해서 월요일 출발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뭐 매수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시젠 볼게요. 시젠이 지금 17% 상승했어요. 뭐 신종 그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안 그래도 뒤숭숭한 시장 속에서 뭐 확진자 증가한다 이런 얘기 많은데 여기다 대고 그냥 또 신종 나온다고 하니까 또 관련 종목도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진단 키트 엄청나게 네 팔릴 것이라고 또 생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엄청나게 많이 팔리더라도요, 문제는 전년만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맞는 이야기겠죠. 지금 실적은 좋게 나오더라도 전년만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공매도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던 상황인데 주가가 지금 팍 튀어 올라가 가지고 갑자기 튀었죠. 갑자기 튀어서 공매도도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위드 코로나라든지 그 다음에 신종 바이러스 변이가 또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갑자기 변화가 생길 줄은 생각 못했겠죠. 그러면 지금 공매도도 손해를 보고 있을 건데 이 공매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손해봤으니까 여기서 손절매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환매를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쪽에 보고 있다가 또 때리겠죠? 네,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면 그 부분은, 네, 부담을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매도 자료를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매도에서 만약에 공매도 친 놈들이 차익 실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수익을 반납하거나 아니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네들은 더 공매도를 쳐서 결국에는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타낼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주가가 조금 더 변동성을 더 크게 보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진단 키트 그때는 뭐 백신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진단 키트로 확진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이야기죠. 그리고 확진자 수도 네 지금 뭐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하면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 시즌의 추세는 별로 좋지 않지만 지금 호재를 등에 업고 주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상승을 노려서 대형점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에 신규 조건 따라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번 기회 다시 코로나는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매수 들어가시면은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수는 지양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홀딩 전략으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한번 볼까요? 있고 현대차는 지금 뭐 반도체 수급이 좋아진다 그래서 뭐 잘 팔릴 것이다 뭐 등등의 얘기가 좀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커넥티드카 이쪽으로 또 가속 페달을 밟겠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뭐 그 다음에 전기차 요즘에 독일에서 네 올해의 차에 올랐다 포르쉐를 제치고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좋은 소식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판매가 또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판매도 정상 궤도에 올라올 것이다 뭐 등등등의 얘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면 반드시 좋아져야 되는 그런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입니다. 내구재 쪽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기 지표를 볼 때 경기가 좋아질 때 이 자동차 차량 판매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가 부족해서 수요는 많은데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 참고했던 게 중고차 관련한 그런 포인트였죠. 그래서 중고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전히 차량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좀 해왔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악재는 없어요. 그죠? 네, 악재는 없는 상태고 실적도 좀 서서히 개선될 테고요. 주가가 조금 애매한 구간에서 누워있다라는 것이 조금 악재라고 보시면 악재로 볼 수 있겠는데 뭐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기대감이라든지 좋은 어떤 그 성장 가치 이런 것들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월급 종목으로도 나갔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종목은 이제 20만
20만원에서 22만원 사이에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변동폭도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라인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느긋하게 좀 보시고요. 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음봉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좀 껄끄럽겠지만 21만원대 이상으로 올라서는 그런 양봉 패턴 나누게 되면 매수 의견 나쁘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대신에 나눠서 매수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분할 접근 하시고 비중 조절 잘 해주시면 큰 문제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볼게요. 어제 카카오 페이, 카카오 게임즈 막 그런 거 진단해드렸는데 카카오가 여기 또 있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네, 그런 종목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카카오 뱅크,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 요즘은 뭐 다 카카오판입니다. 완전 카카오 사형제네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뜻하지 않은 그런 자회사들의 어떤 상승 효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골든크로스가 임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계속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골든크로스 임박해서 13만원대 돌파하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 그 가격대는 15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카카오가 다 좋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또 계속적으로 그 위협을 좀 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들어와서 지금 아직 환매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공매도 환매로 생각되는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거나 또는 주가가 골든크로스 전환해서 이게 빵 치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환매와 함께 더불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5만원까지는 단기 상승 열어놓는 게 필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자리는 일단 가격대만 지켜주면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지지라인 대가 12만 3천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쪽에서는 그냥 홀딩. 근데 단기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아직 골든크로스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저는 13만원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매수를 조금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그 아래쪽에서는 조금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겠나. 정 급하시다면 조금만 사보고 상황 보고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도 15만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홀딩 전략으로 보시는 게 괜찮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입니다. 비덴트, 다날, 두산중공업, 시젠, 현대차, 카카오 이렇게 6종목 알아봤고요. 뉴스 엄청나게 좀 특징적으로 나왔었던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참고하셔가지고 네, 시장에 대응해서 성공적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 장이 많이 어렵지만 12월 되면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니까 또 기대감 많이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남아있는 휴일 일단은 알차게 푹 쉬시고 월요일날 아침에 무료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무료방송이 있으니까 아침 9시에 또 무료방송 오셔서 시장의 출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